자, 여기서 PC 눌러서 문서 ITQ 들어가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새로 만들기 밑에서 두 번째 마이크로 엑셀 워크시트 그 다음에 오늘은 2026-05-061 빼기 수성 컴퓨터학원 저는 수성컴하고 01 이렇게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 치시면 엑셀이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하나 할 텐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요 시트 있죠. 시트 1 있죠. 시트 1 마우스 천천히 더블 클릭하셔도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제1작업 제1작업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더블 클릭해서 여기 제2작업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제3작업 자, 요렇게 해서 3개의 탭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3개의 탭을 만들었을까요? 못 만드신 분 손을 들면 제가 조금 더 드릴게요. 거기 천천히 눌러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하시면 됩니다.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하세요. 자, 탭에다가 하는 겁니다. 탭. 딴 데도 하는 겁니다. 탭. 그러면 탭 플러스 하면 탭 늘어납니다. 자, 컨트롤 1번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우리는 요거 하나하나를 시트 탭이라고 합니다. 1작업, 2작업, 3작업은 뭐예요? 탭 이름이죠. 시트 탭 이름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죠.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작업을 누르고 이 시트 탭 1작업 시트 탭을 누르고 Shift 누르고 3작업 누르세요. 그러면 1, 2, 3작업이 다 선택된 거 보이나요? 선택된 거 안 보여요? 보여요? 자, 여기 선택된 거 보이죠? 예,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작업 누르고 Shift 누르고 3작업 물론 1작업 누르고 컨트롤 2, 3 눌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선택된 건 어디 나타나냐 하면은 자, 요 제목 표시줄을 가볼까요? 제목 표시줄에 보면 요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 요게 지금 3개의 시트가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요 확인했을까요? 네, 다음. 자,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우리가 1, 2, 3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거 쓰면 3개의 시트에 똑같이 만들어져요. 여기가 여기다가 엑셀 쓰면 3개 시트 똑같이 엑셀 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3개의 시트를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이 1, 2, 3, 4, 5는 행머리글, A, B, C, D는 뭐예요? 열머리글. 그러면 A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A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 1 엔터, 열너비 1 엔터. 그러면 A의 열너비가 1로 바뀌어진 거 보이죠? 자, 보이죠? 그 다음. 그래서 여기 시험지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그 답안 작성 요령 위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A열의 너비를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히 조절한다. 나머지 열은 쓸 때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조절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뭐였어요? 4작업은 차트 만들 때 하기 때문에 지금 하지는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1페이지의 표 밑에 보면 조건이라고 있어요. 조건, 모든 데이터셋이기에, 모든 데이터셋이건 굴림 11, 정렬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지정하기 위해서 굴림 11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1 있고 여기 있고 A 있죠. 여기 있는데 요 사이에 보면 여기 회색 삼각형 보이시죠? 회색 삼각형 보여요? 네, 회색 삼각형 누르시면 모든 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트 1, 시트 1작업, 2작업, 3작업을 했기 때문에 1, 2, 3작업의 모든 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회색을 누르시면. 자, 그러면 회색을 눌러보세요. 선택된 게 보이실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굴림 11입니다. 굴림하고요. 굴림을 정말 눌러서 굴림인가 확인하는 거 필요해요. 굴림 이렇게 눌러야 돼요. 어떤 경우에 굴림했는데도 안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11 있더라도 11 쓰고 다시 엔터 눌러주세요. 엔터 반드시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러면 이거 1, 2, 3작업 선택 안 된 상태에서 하면 한 개만 되지 3개가 안 되고요. 반드시 3개 선택하고 위에 그룹이라고 나올 때 A열의 넓이를 1로 한 다음에 전체 선택하시고 굴림에 11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거 여기 다시 누르셔도 돼요. 그냥 여기 누르면 해제되죠. 누르면 해제됐어요. 그리고 1작업, 2작업, 3작업 중에서 2작업 한번 눌러보세요. 2작업 누르면 아까 그룹 해제되는 거 보이죠? 다시 1작업, 3작업 눌러도 해제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1작업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굴림의 11, 2작업도 눌러보면 굴림의 11이고 3작업도 눌러보면 A열 1에다가 누르면 굴림의 11로 잘 선택된 거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1작업에서부터 우리가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은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1작업 자, 1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 1, 2, 3작업 했고 A열의 넓이 1로 지정했고 글꼴 가운데 정렬했고 1작업에서는 1행에서 4행 높이를 25 할게요. 그 다음에 4행에서 20행까지 높이를 20 할게요. 자, 요거 자, 어떻게 한다고요? 1작업에서 1행에서 4행의 높이를 얼마요? 25. 4행에서 4행이야. 5행에서 20행까지요. 5행에서 20까지죠. 5행에서 20까지. 5에서 20까지 높이를 20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렸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1행 1자 꾹 눌러서 3까지 당겨요. 1에서 3까지 당기시고요. 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행 높이에서 25 하시고요. 25. 25 맞죠? 그 다음에 5행에서 20까지 하고요. 20까지. 행 높이 20 하시고요. 20. 우리가 쓰기는 14까지 밖에 안 쓰는데 제가 20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행 높이를 못 찾았는데 1에서 4번까지 선택하고 그 위에서, 숫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면 행 높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했죠. 이렇게 4행. 예? 네. 그리고 여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면 행 높이 바로 나옵니다. 예.
1에서 4까지는 25 하시고요. 네, 5에서 20까지. 5에서 5에서 20까지는 20 하시고요. 높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표를 그릴 때는 B의 4에서부터 쭉 해서 B의 4에부터 J의 14까지일 거예요. 맞죠? B의 4에서부터 J의 14까지가 ITQ는 항상 표를 요 크기로 써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하겠어요? 파일 홈 삽입 여기서 보면 홈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홈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삽입 레이아웃 밑으로 또 레이아웃에서 밑으로 똑바로 내려가면 받전자 있죠. 이거 누르면 모든 테두리 있어요. 모든 테두리 하세요. 일단 모든 테두리 했을까요? 네. 자, 모든 테두리 하셨으면 그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입력하시면 돼요. 저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입력을 하세요. 자, 뭐 좀 제가 입력하면 좀 지겹긴 할 때 동영상 볼 때는 아까 제가 맨날 하던 것 중에서 빼먹은 게 있는데 할까 말까 저도 생각을 했어요. 빼먹은 게 아니고 이거 전체 할 때 이게 위아래 세로 가운데 정리를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부터 세로 가운데 정리를 하세요. 책에 없어가지고 안 해도 되나 하고 했는데 직접 해보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가운데 정렬이고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도서관명 도서 보유량 이런 거 Alt 누르고 엔터 치세요. 줄 바꿀 때 Alt 누르고 엔터 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 여기 괄호하고 1 이런 건 안 적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럼 대충 이게 넓이를 위에 들어가는 거 보면 알죠? 아, 늘려줘야 되겠네. 그러면 대충 이게 표의 크기가 정해지죠. 이렇게 정해집니다. 표. 그리고 물론 그리고 나서 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쳐도 되고 내용을 치고 나서 그려도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표를 그려볼게요. 지금부터 신경 좀 쓰시고 보세요. 자, 보세요. B의 4번에서부터 J의 14번까지예요. 그죠? 여기까지 선택하세요. 선택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여기 찍고 마지막 거 Shift 누르고 찍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Ctrl A 이 안에 찍고 Ctrl A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제일 편한 게 이거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홈 눌러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게 그 테두리가 굵은 테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눌러서 바깥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위에 한 줄 빼고 밑에 두 줄 빼고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선택형에게 바깥 테두리 굵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굵게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도서량 이거 낮은 거는 이렇게 좀 늘려서 보기 싫지 않게 해줘도 돼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어디서부터 하냐면 B의 13번 눌러서 B의 13번에서 마우스 꼭 눌러서 옆으로 3칸, B에 3칸 눌렀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놓고요, 컨트롤 누르고 B의 14번부터 옆으로 3칸, 그 다음부터 컨트롤 띄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놓고 한 칸 건너서 F에 13번 눌러서 밑으로 한 칸 당겨서 놓고요. 컨트롤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마우스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있죠. 여기 마우스 눌러서 옆으로 3칸요. 3칸.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우리가 홈 눌렀을 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 3칸, 여기 3칸, 요거 밑으로 2칸, 옆으로 3칸, 요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 칸 있죠. 요 칸. F의 13번이죠. 얘는 여기 홈에서 받전자에 선 눌러서 제일 끝에 다른 테두리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여기 테두리 누르셨을 때 여기 사각형의 이 아래쪽 모서리 쪽으로 보면 빗금 부분이 있어서 2개 해 주셔서 확인해서 십자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다음 해야 되는 거, 여기 보시면 그 B의 4번에서부터 J의 4번까지 선택하시고요. 선택되죠. 그다음 컨트롤 누르고요. 몇 번? G의 14번. 다시 또 뭐 눌러야 될까요? I의 14번 누르세요. 그러면 3개 영역을 선택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 뺑기통 있어요. 깡통 모양. 저는 뺑기통이라고 얘기를 잘 합니다. 받전자 옆에 있죠. 누르면 이렇게 색상이 나와요. 이 색상 중에서 보면 표준색 앞에서 3번째 거 이거 주황색이에요. 이거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자, 선택했으면 여기 입력해야 되죠. 입력 도서 보유량 하고 가로 넣고 단위 콜론하고 권 괄호 닫고 평균 이상도 평균
이상 도서 관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글자 들어가는 거 보면서 이거 조정해 줘야 되죠. 조정. 이게 보면 도서관명 보면 좁지요. 충분히 늘려주세요. 이렇게 늘려서 예, 도서관 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늘려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명을 좀 충분하게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그 다음에는 책 읽기 대출 도서량 책 읽기 대출 도서량 가로 열고 단위권 콜론권 바로 닫고 평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넓이에 맞춰서 위에 그 조정해 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여기 3, 4 이거는 적지 않습니다. 여기는 적어야 돼요. 체험활동 이용자 수업계 체험활동 이용 체험 떼야 되네요. 체험활동 이용자 수 이용자도 떼야 되고요. 수 합계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도서관명이겠네요. 관명.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뭘까요? 이용자 수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1차적인 입력은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게 뭐냐 하면 61페이지 여러분이 교재 중에서 모든 되었다 11 했죠. 제목은 나중에 한다 그랬고요. 여기 보면 이미 셀 결제란을 작성, 지금 결제란 작성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 B4에서 J4하고 G14하고 H14에 주황색 채우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못한 게 뭐예요? 제목하고 결제란 해야 돼요. 제목은 제가 결제란 제목은 결제란부터 하고 뭐 지금 제목해도 괜찮아요. 왜 어째 표의 크기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제목하는 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도형을 찾아서 보면 대출 도서까지 크기로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홈 눌러서요. 안 나오나요? 홈 누르면 삽입 누르면 나오나요? 도형이 삽입 눌러서 일러스트레이션 이거에서 그 도형 눌러야 나와요. 그렇죠. 좀 파워포인트보다는 어렵죠. 자,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되나요? 요게 배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본 도형 두 번째 행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예요. 기본 도형 두 번째 행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 배지 선택하시고요. 관리 코드에서 한 2mm 정도 띄시고 쭉 옆으로 해서 어디까지요? 대출 도서까지 대출 도서 조금 전까지 이렇게 그려줘요. 넉넉하게 그려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뭐 할 수 있나요? 홈 눌러보세요. 홈 누르게 되면 제목은 도장 배지와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해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세이프 형식 누르시면 또 이거 나오죠. 찾아가는 도서관 현황을 입력하래요. 찾아가는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요.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현황.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현황이고요. 바깥에 요 테두리가 선택되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굴림 24 굵게 검정 굵게 굴림 홈 눌러서 굴림
탭 24 굴림 24고요. 검정 색깔이고요. 굵게고요. 채우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가운데 정렬,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채우기 노랑이에요. 뺑기통 눌러서 표준색 앞에서 네 번째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 세이프 형식 하시고요. 윤곽선은 원래 기본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도형 배치 그림자 오프셋은 어디 나오냐 하면 여기 쉐이프 형식에서 도형 효과 있어요. 효과. 그림자 있어요. 그림자.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게 오프셋 오른쪽이에요. 예, 됐을까요? 자, 결제란은 제가 여기에서 보면 요 14까지인데 20까지 넓이를 어떻게 해라 그랬죠? 20으로 해라. 그 이유가 여기 보면 이 표 있죠? 표에 오른쪽 아래 요 기퉁이, 자 보세요. 요 기퉁이를 기점으로 해서 요쪽에다 여기다 그려야 됩니다. 여기다가 요 부분에다가 결제란 그리셔야 돼요. 딴 데 그리시면 여기 그리면 얘가 영향을 받고 여기 그리면 얘가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안 받으려면 여기서 그리셔야 돼요. 이쯤 그릴게요. 자 보세요. 예, 절대 놓치면 안 되십니다. 여기에 L 같은 거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 4 하세요. 4 열너비 4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진짜 그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몇 번씩 해도 잘못해요. 자, 한 방에 우리 가도록 합시다. 자, 주목. 여기 보면 L 이렇게 쭉 누르면 이 표보다 밑에 정도에서 딱 눌러서 꾹꾹 눌러서 그냥 마우스 꾹 눌러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고 마우스 놔요.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눌러요. 네? 그리고 요 옆에 있죠. 옆에 마우스로 꾹 눌러서 밑으로 한 칸만 당겨요. 그 다음에 컨트롤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마우스 놓고요. 다시 마우스로 옆으로 한 칸 이동해서 꾹 눌러서 밑으로 한 칸 당겨요. 다시 마우스 놓고요. 다시 옆으로 이동해서 위에 꾹 눌러서 밑으로 한 칸 당겨요. 마우스 당겨서 놓으세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다 됐다면 뭐 해야 되냐면 여기 홈에 가서 홈 눌러서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세요. 이거 한 방에 끝내야지 몇 번씩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 다시 요 세 칸 합쳐진 세 칸에서부터 옆으로 세 칸 다시 끌어요. 이렇게. 그럼 요 모양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홈 눌렀을 때 페이지 레이아웃 밑에 받침자 눌러서 모든 테두리 하면 요 모양 나와야 돼요. 요 모양. 자, 여기에는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되나요? 예, 하고 확자 쓰고 Alt 누르고 엔터. Alt 누르고 엔터 확인 이렇게. 예? 확인. 그 다음에는 담당 탭 팀장 탭. 그 다음에 부장 엔터. 딱 이렇게 지금 다 됐죠. 그 다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여기까지 다 됐죠. 글자 입력 안 된 사람 손들어. 손 드는 사람 없으니까 입력 다 됐다는 얘기로 믿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서부터 쭉 눌러. 여기까지 눌러서 옆으로 3칸 확인 눌러서 옆으로 3칸. 그러면 여기까지죠. 예?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파일 눌러서 파일 아니고 홈 뭐지? 홈 누르는데 예. 아니 여기 일단 컨트롤 C 누르면 파일 밑에 붙여넣기 나오죠. 컨트롤 C 누르면 파일 밑에 붙여넣기 나와. 눌러서 제일 밑에 줄 앞에서 세 번째 거. 지금 일단 딴 생각하면 안 돼.
진짜 한 방에 가야 되거든. 붙여넣기에서 쭉 맨 밑에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앞에서 세 번째 거 눌렀죠? 누르세요. 그냥 누르고 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옮겨봐. 눌러서 마우스 눌러. 그러면 이런 거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리고 요 들어갔다면 거의 맞아. 안 줄여도 거의 맞아. 거의 맞아. 이렇게. 그리고 조금 맞추려면 방향키 쓰면 돼. 그리고 제목줄 뭐 같이 조금 줄여도 되고, 예. 이렇게. 이렇게 정도. 됐을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모든 데이터 글꼴 10일 했고, 제목, 도형, 배지, 그림자 오른쪽 했고, 찾아간 도서관 현황 입력했고, 굴림 24, 검정, 그 다음에 굵게 채우기 노랑 했고, 굵게 하는 거 맞죠, 우리? 굵게. 네, 그 다음에 임의세를 결제하여 우리가 복사 넣기 해서 결제란 붙였죠. 그 다음에 B에서 J14하고 G에14, I에 14에 우리 주황색으로 색깔 칠했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할 차례예요. 유효성 검사, 셀 서식, 이름 정의,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조건부 서식까지가 여기 하고요. 함수는 빼고 할 거예요. 함수는 다른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는 거예요. 그 함수 하나도 안 하고 A 맞아 오신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물론 다른 거 다 맞췄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유효성 검사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H에 14번 찍으세요. H에 14에 보면 도서관명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도서관명은 다른 도서관명이 아니라 여기에 C의 5에서부터 C의 12에 있는 도서관만 나와야 돼요. 다른 도서관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쓰는 도서관은 여기 있는 도서관 이름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도서관 이름만 여기서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우리가 선택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H에 14번 찍었죠. 그 다음에 메뉴에서 데이터 눌렀을까요? 메뉴에서 데이터 그러면 쫙 끝에까지 가면 제일 끝에 개요 그룹이란 게 있어요. 아래 한 거는 그룹이 제대로 없어요. 근데 얘는 그룹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다음에 예측 있죠. 그룹 있고, 그룹에 개요 그룹이 있고 예측인데, 예측 위에 보면 가상 분석 이런 거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가상 분석 한번 눌러볼까요? 볼까요? 그 다음에 데이터 도구에 보면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 도구에서 중간에 제일 아래 거 눌러서 유효성 검사 누르세요. 유효성 검사 누르고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데이터 도구 가운데 줄 제일 밑에 거 유효성 검사. 여기 제한 대상에서는 목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본 찍고요. 원본 찍고 도서관명이 어디 있나요? C의 5번에서부터 C의 12에 있어요. C의 5번 눌러서 C의 12까지. 그리고 확인하세요. C의 12요? C의 5에서 C의 12 맞죠? C의 5에서 C의 12.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우리가 유효성 검사했는 요 그 셀 옆에 보면 밑으로 요 버튼 하나 생겼죠. 버튼 눌러봐요. 그러면 여기 다 나와요. 그죠? 우리 요 이름만 여기서 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효성 검사입니다. 지금 C12까지요. 예, C5에서 C12. 제한 대상을 사용자 지정이에요. 제한 대상이 동영상이 상당히 길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효성 검사에서 셀 서식 있어요. 그죠? 셀 서식 H5에서 H10이라고 그랬죠. H5에서 H12까지 영역 지정하세요. H5에서 H12. H5에서 H12 영역을 어떻게 하라고요?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해야 돼요. 숫자 뒤에 명을. 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사용자 정의 서식을 쓰는 방법과 문자 더하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 사용자 정의 서식을 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1번 누르세요.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 여기 메뉴에 보면 홈 누르면 여기 보면 표시 형식 나와요. 표시 형식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정 형식 누르시고요. 그러면 샵, 샵 0 고르세요. 이거 누르고요. 뒤에 명자 쓰세요. 샵, 샵 0 뒤에 명 쓰세요. 네, 됐을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요. 네. 자, 여기 보면 H5에서 H12, H5에서 H12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에 있는 박스 이름이 있죠. 요 이름 마우스 대고 있으면 이름 상자라고 나오죠. 요거. 이름 상자라고 나와요. 여기다가 찍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이용자라고 쓰고 엔터 치세요. 이게 이름 정의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1, 2, 3, 4, 5, 6, 7 있는데 1, 2, 3, 4, 5, 6은 모두 다 함수예요. 함수는 우리가 이거 ITQ 마치고 그말 2급 할 때쯤 되면 ITQ 함수는 누워서 떡 먹기가 될 거예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1에서 6번까지는 안 해요. 다른 작업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요. 자, 그러면 7번이 남아있지요. 7번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하고 다른 페이지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7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표에서 보면 항목 이름이 있지요. 항목 이름이 뭔가요? 여기 보면 관리 코드 뭐 이런 게 항목 이름이에요. 항목 이름, 이런 항목 이름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고급 필터 또는 D로 시작하는 함수 이럴 때는 반드시 제목 이름, 제목명, 항목명, 칼럼명을 써요. 근데 그게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제목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 서식은 제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조건부 서식하는 방법은 외우셔야 돼요. 자,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하면은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자 보세요. 조건부 서식은 데이터 해야 되나요? 홈인가요? 홈에
홈에 누르면 뒤에서 세 번째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 홈에서 보면 스타일에서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조건부 서식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여기까지 일사천리로 가야 돼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텍스트 박스 가서 는까지 일사천리로 가야 돼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홈에서 조건부 서식 그러면 뭐가 있어요? 세규칙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세규칙. 그 다음 뭐예요? 수식을 사용하여. 맨 밑에 있죠.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까지 홈에서 스타일,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까지. 그 다음에 보면 텍스트 박스가 나와요. 일단 는을 칩니다. 외우셔야 돼요. 홈, 조건부 서식, 스타일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텍스트 박스에 는 넣어야 돼요. 자, 는 넣고 조건부 서식이 뭔가 한번 볼게요. 도서 대출량이 200 이하인 행전체. 도서 대출량.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쓸 때는 도서 대출량 이런 게 있으면 첫 번째 셀을 찍어요. 첫 번째 셀. 도서 대출량의 첫 번째 셀은 G5 눌러요. G5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키보드 제일 위에 있는 줄에 보면 F1, F2, F3, F4 있죠. F4를 두 번 눌러요. 하나, 둘, F4 두 번 F4 두 번 누르세요. 저는 F4 두 번 누르는 게 안 돼요. F4 두 번 누르면 어떻게 되던가요? 스트링이 어디 앞에 붙어요? G 앞에 붙은가요? O 앞에는 안 붙어요? 예? 붙는데요? F4 두 번 쳤는데 어떻게 둘 다 붙어? 두 번 친 거 맞아요? 네. 말도 안 돼. 자, F4 두 번 누르시고요. 그러면 조건이 뭐냐 하면은 200 이하인 행위잖아요. 작거나 같다예요. 작거나 같다. 그 F5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는 Shift 누르고요. 작거나 같다. 200이요. 200 이렇게. 예, 20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뭐 작거나 같다예요. 이게 작거나 같다. 이거는 크거나 같다고요. 이거는 크거나 같다. 자, 작거나 같답니다. 200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 누르셔야 돼요. 서식 누르시면 여기에 뭘 쓰라고 그랬나요? 파랑 굵게 글꼴 요 색깔에 보면 파랑이 있어요.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 겁니다. 파랑. 그 다음에 굵게입니다. 굵게 글꼴 스타일 굵게. 확인 한 번 더 확인 두 번 하시면 돼요. 두 번 하시면 이렇게 보면 6번 행하고 8번 행, 9번 행의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일까요? 6번 행, 8번 행, 9번 행에 파란 색깔로 보이나요? 자, 그러면 함수 빼고 우리는 여기서 작업을 다 했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렬이에요. 정렬은 대부분 숫자를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숫자, 이거 숫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용자 수 숫자, 객관 이런 숫자일까요? 숫자 취급해야 되나? 날짜는, 그
그 다음에 순위까지 할 수도 있고요. 예, 순위까지는 순위가 숫자로 표시될 때도 있고요. 위자 붙이면 문자 됩니다. 일단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2에 13번 하고 그 밑에 14번까지. 그 다음에 이용자 수도 숫자겠죠. 합계도 숫자겠죠. 숫자. 예. 얘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 정렬.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F 있죠. F 이거, OS F14 이거 하고 얘하고 예, 다른 것들 얘는 예, 그 쉼표 찍어 주시면 돼요. 쉼표. 예, 쉼표. 얘도 쉼표 찍어 주세요. 쉼표 찍어 주면 예, 뒤에가 여기 선하고 한 칸 비어요. 자, 이거는 괴간 이용자 수는 관둬야 돼요. 이건 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뭐 됐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 했느냐? 조금 더 한 거 있죠. 여기 저번에 아까 우리가 결제란 만들었던 거 이거 지워줘야 돼요. 어떻게 지우느냐? 위에 L 항목명 L 눌러서 쭉 O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삭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엑셀 작업 1, 2, 3 중에서 1번 시트의 작업을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녹화도 여기까지 끊겠습니다.